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나 역시 임자가 내 첫사랑이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도 어떤 자극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이름보다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줌마라는 말이 처음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을 돌보고 가족의 일정을 외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에는 악의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그 호칭이 내 이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점점 불릴 일이 줄어들었고 부르는 사람이 사라지자 나 스스로도 이름을 떠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역할이 들어왔고 역할은 빠르고 편리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보호자라는 역할은 나를 설명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 설명 안에서 나는 무사히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산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었고 안전하다는 말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같은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기능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몇 시에 나갈지, 누가 아이를 데리러 갈지 그런 말들만 오갔습니다. 그 대화 속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생활은 돌아갔고 돌아간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다투지 않았고 그렇다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하루를 정리하며 각자의 피로를 견뎠습니다. 피로는 말로 꺼내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피로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관계는 편합니다. 편하다는 건 더 이상 상대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편안함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쉬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그저 살아있기 위한 기능이었고 나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낯선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불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과분한 감정처럼 느껴졌고 나는 과분한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하루의 일정이 있고 반복되는 안정이 있으니까요. 그 안정 속에서 나는 조금씩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감각을 잃는다는 건 아픔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아무 이유 없이 허전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은 구체적인 결핍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공백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가 없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더 바빠지려고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시간을 채우면 그 허전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 질문을 피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었는지, 언제부터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런 질문들은 너무 늦게 꺼내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지금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균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낮추고 기대를 줄이고 욕망을 접었습니다. 접힌 욕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른 척하는 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었으니까요.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나는 생각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깨어나면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을. 그 날들 속에서 나는 서서히 나를 잃어갔습니다. 잃어갔다는 표현이 과하다면 희미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그때의 나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사건도 없습니다. 아직 어떤 자극도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정확히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를 지나쳐야만 다음의 변화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안전합니다.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함 속에는 아주 깊은 무감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감각은 서서히 사람을 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잠든 사람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의 기록입니다.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흔들림이 시작되기 전의 시간. 나는 그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또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사소했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넘기기에는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그날도 이전과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고 같은 길을 걸었고 같은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다.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경계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를 소모하듯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쳤다. 우연이라는 말은 이 장면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다. 의도가 없었고 준비도 없었으며 미리 생각해둔 각본도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나는 처음에 그 말을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은 늘 나를 부르던 호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줌마도 아니었고 아주머니도 아니었다. 그 말은 나를 역할로 부르지 않았다. 그저 사람으로 불렀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멈췄다. 멈췄다는 건 몸이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멈췄다는 뜻이다. 그는 짧게 말을 건넸고 나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가슴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했던 건 그 말이 어떤 거리에서 어떤 톤으로 전달되었는지였다. 그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있었고 거리에는 선을 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더 당황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무례했거나 노골적이었다면 나는 바로 등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를 인식했다. 그 자연스러움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대답을 했다. 대답이라는 건 선택이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대답을 했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대답을 하자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라고 부르기에도 짧은 말들이 오갔다. 날씨에 대한 말이었고 상황에 대한 말이었다. 그 말들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의미 없음이 오히려 나를 흔들었다. 의미가 없으니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으니 마음이 움직여도 괜찮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내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그 점이 더 신경 쓰였다.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당황하게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질문이 생겼다. 나는 왜 피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곧바로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나는 언제부터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도 전에 그 짧은 만남은 끝났다. 끝날 때까지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말은 끝났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 가벼움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가벼워질 이유가 없는데 가벼워졌다는 건 무언가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감각을 부정하려 했다. 그저 친절을 받은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넘기려고 했다. 그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왜 이렇게 기억나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나는 그 짧은 장면을 여러 번 되짚었다. 말의 끝에서 숨을 고르던 타이밍. 시선을 거두기 전에 잠깐의 정지.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기억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남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에 더 불안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보다 거울을 오래 보았다. 내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혹시 달라진 게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실망이 밀려왔다. 나는 왜 실망했을까? 그 질문은 위험해서 바로 접었다. 남편은 같은 시간에 들어왔고 같은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장면으로 돌아갔다. 그 장면에는 아무런 행동도 없었다. 그저 말 한마디와 시선 하나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장면을 지우지 못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그 여운은 남아 있었다. 잠옷을 입으면서 나는 괜히 촉감을 의식했다. 천이 피부에 닿는 감각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 또렷함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런 감각에 둔해졌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말투가 다시 떠올랐다. 그 말은 내 이름도 아니었고 아줌마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나를 불렀다. 그 불림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지금 이건 단지 착각이라고. 그런데 착각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일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직 불륜이 아니었다. 아직 어떤 선도 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확인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지 나는 설명하지 못했다.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은 사람을 더 깊이 끌어당긴다. 그날 이후 나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아직은 아주 미세한 변화였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소리가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직접적인 행동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만남은 안전하지 않다고. 이건 지나가면 안 되는 종류의 흔들림이라고.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인정하는 순간 다음 단계가 필요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작은 균열로만 남겨두었다. 아직은 닫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으면서. 아직은 되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균열은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는 조용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만남을 애써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려 했다. 특별해지는 순간 책임이 생기고 책임이 생기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우연이라고 불렀다. 우연은 설명이 필요 없고 변명하기에도 가장 안전한 단어였다. 하루쯤은 겹칠 수 있고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 설득이 통한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우연은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다. 그 다음에는 자주가 되었다. 자주라는 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다른 표현을 찾았다. 비슷한 동선이라고 말했고 생활 반경이 겹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은 남에게 주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 날짜도 시간도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늘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 누가 먼저 기다렸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경계를 무너뜨린다. 경계가 무너지면 마음은 더 빠르게 움직인다. 나는 그 움직임을 애써 무시했다. 무시하면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는 여전히 선을 넘지 않았다. 말은 짧았고 거리는 일정했다. 그 일정함이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긴장하게 했다. 안심은 경계를 낮추고 긴장은 감각을 날카롭게 만든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는 사람을 중독시킨다. 나는 그 상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우리가 나누는 말들은 여전히 사소했다. 오늘 날씨에 대한 말, 요즘 바쁜지에 대한 말, 그저 지나가는 인사 같은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이 반복되면서 의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의미는 대단한 고백에서 생기지 않는다. 의미는 반복에서 생긴다. 나는 그 반복을 인식하는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뿐이라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나를 속였다. 그를 보지 않는 날에는 괜히 허전했다. 허전함을 느낀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허전하다는 건 이미 자리를 하나 비워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나는 더 바쁘게 움직였다. 집안일을 늘렸고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그 반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를 본 날에는 이유 없이 기분이 가벼워졌다. 가벼워진 기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는 더 무심한 얼굴을 연습했다.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마음도 무심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얼굴은 연습할 수 있어도 마음은 연습되지 않는다. 마음은 반복되는 감각에 솔직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자주 오늘의 대화를 되짚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말의 끝에서 숨을 어떻게 고르는지. 그 분석이 끝나면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미 일이 아무 일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남편과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더 안정적이었다. 다툼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다. 그 안정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정은 동시에 나를 숨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숨긴다는 건 들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에게 말을 아끼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 반복은 더 또렷해졌다. 낮에는 일상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만 밤에는 덮을 것이 없다. 누워서 눈을 감으면 낮에 지나간 장면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가 서 있던 위치, 말을 마치고 돌아서던 뒷모습, 그 절제된 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이어졌다. 나는 그 장면들을 밀어내려고 애썼다. 밀어내는 대신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다. 내일의 일정, 해야 할 일들, 아이의 계획. 그런 생각들 사이로도 그 장면은 끼어들었다. 끼어든다는 사실이 나를 지치게 했다. 지치면 사람은 합리화를 더 쉽게 한다. 나는 나에게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붙여주었다. 아직 분류는 아니라고. 아직 어떤 선도 넘지 않았다고. 아직 숨길 것도 없다고. 그 말들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사실이라는 이유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말들 속에 들어있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아직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가능성을 부정하려 했다.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 모순이 나를 가장 괴롭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늦은 것 같은 감각. 그 감각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나는 알고 있었다. 선을 넘지 않는 반복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한 번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오래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는 걸. 그래서 이 반복은 멈추지 않았다. 아직 분류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예전의 나도 아니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다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진 채로. 이게 세 번째 파트의 끝이다. 아무 일도 아닌 만남이 반복되며 관계가 고착되는 순간. 선은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여러 번 그 선을 밟고 지나간 상태. 이제 이 이야기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변화가 시작된 정확한 순간을 나는 특정하지 못한다. 분명히 어제와 오늘 사이 어딘가였고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미세한 지점이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깨어났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말을 듣는 방식이 달라졌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도착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었다. 어떤 단어를 고르는지보다 어떤 속도로 말하는지에 더 귀를 기울였다. 문장을 시작할 때 숨을 어떻게 들이마시는지, 말이 끝날 때 소리를 어떻게 낮추는지 그런 것들이 귀에 들어왔다. 예전에 나는 이런 것들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듣고 있었다. 너무 또렷하게. 그가 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 거리는 사회적으로 안전했고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거리였다. 하지만 그 거리가 문제였다. 가깝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깝지 않기에 더 많은 상상을 허용하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거리 안에서 그의 숨을 느꼈다. 숨은 소리가 나지 않아도 전달된다.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다. 그의 호흡이 조금 느려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숨을 맞추고 있었다.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나는 언제부터 누군가의 리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반응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심장이 뛰거나 손이 떨리거나 그런 명확한 신호는 없었다. 대신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말이 끝나도 그 여운이 남았고 자리를 떠난 뒤에도 그 공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여운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따라왔다. 차창 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도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 눈은 앞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같은 장면을 반복했다. 그 장면에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 다만 말의 온도와 거리의 감각과 호흡의 리듬만이 남아 있었다. 그 단순한 요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흔들 줄은 몰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보다 현관에 오래 서 있었다. 문을 열기 전 잠깐의 정지. 그 정지 속에서 나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다. 변화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나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모른 척하려 했다. 그저 기분이 조금 달라진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오래가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긴장이 있었다. 그 긴장은 피곤함과 달랐고 걱정과도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뒤의 표정 같았다. 나는 그 표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씻으러 들어가 물을 틀었을 때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건 마음이 깨어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내 몸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인식하고 있었다. 수건의 촉감, 피부 위를 미끄러지는 물의 온도. 그 모든 것이 평소보다 또렷했다. 그 또렷함이 나를 더 두렵게 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그 질문은 나를 과거로 데려갔다. 여자로서의 나를 마지막으로 의식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 흔들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게 이상했다. 이상함은 곧 각성으로 이어졌다. 각성은 설렘과 함께 두려움을 동반한다. 나는 그 두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익숙했다.
그 익숙함이 그날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다른 상태에 와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가 말을 시작할 때의 시선, 말을 마친 뒤의 짧은 정적, 그 정적 속에서 흐르던 긴장,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나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으려고 애썼다. 맡기는 순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쓴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날 밤의 감정은 떨림이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조용해서 더 깊게 스며들었다. 나는 그 떨림을 견디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무감각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답처럼 느껴졌다. 나는 변했다. 아직 행동하지 않았고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부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이 상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다. 지켜본다는 건 선택을 미루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루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감정은 깊어진다. 나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의 결은 이전과 달랐다. 혼란이 아니라 집중에 가까웠다.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또렷하게 알고 있었다. 그 알미 나를 떨리게 했다. 각성은 이렇게 조용히 온다.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앉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문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종류의 변화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형태를 바꿨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분명한 긴장으로. 나는 그 긴장을 안고 다음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길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이 네 번째 파트의 끝이다. 여자로서의 자각이 시작된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해버린 지점. 그리고 그 각성이 조용히 나를 다음 밤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밤이었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밤이기도 했다. 해가 지고 집안에 불이 켜졌을 때 나는 낮 동안의 감정을 조용히 접어두었다. 접어두면 사라질 것처럼 행동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늘 하던 시간에 들어왔고 늘 하던 말로 인사를 했다. 나는 늘 하던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고 그 평소라는 단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평소라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지만 그날의 나는 이미 변해 있었다. 변한 사람에게 평소는 가장 낯선 상태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손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집중하면 생각이 멈출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낮에 스쳤던 말투와 거리와 숨의 리듬이 자꾸 떠올랐다. 그 장면에는 어떤 행동도 없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행동이 없으면 부정하기 쉬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행동이 없으니 상상이 자랐다. 상상은 소리 없이 자라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말을 줄였다. 말을 하면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다. 긴장할 때 나타나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숨기려고 물을 천천히 마셨다. 컵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조차 나를 놀라게 했다. 놀란다는 사실이 들킬까봐 더 무심한 얼굴을 만들었다. 무심한 얼굴을 만드는 동안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낮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설거지를 하고 손을 닦고 거실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계속 정상인 척을 했다. 정상인 척하는 일은 익숙했다.
하지만 그날의 정상은 얇았다. 조금만 건드려도 찢어질 것 같은 얇음이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혼자라는 시간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아주 사소한 질문을 떠올렸다. 오늘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나는 컵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질문을 한번 떠올렸다는 사실이 이미 위험했다. 질문은 답을 요구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상상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나는 일부러 장면을 흐리게 만들었다. 얼굴도 공간도 말도 흐리게 했다. 그렇게 하면 죄책감이 줄어들 것 같았다. 하지만 흐리게 해도 남는 것이 있었다. 말의 온도와 거리의 감각과 숨의 리듬이었다. 그 감각은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본능적으로 남았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방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아무렇지 않게라는 표현이 그날만큼 거짓말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 방 안은 조용했다. 조용함 속에서 모든 소리가 또렷해졌다. 남편의 숨소리와 이불이 스치는 소리와 내 심장 소리가 겹쳤다. 그 소리들은 늘 있어 왔지만 그날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천의 촉감을 느꼈다. 촉감이 너무 선명해서 깜짝 놀랐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분명히 알았다. 눈을 감았는데도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다. 낮에 있었던 공백과 정지와 절제된 태도가 다시 떠올랐다. 그 절제가 나를 더 자극했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상을 키웠다. 금지와 제한은 마음을 더 멀리 보낸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무서우면서도 흥분이 함께 올라왔다. 흥분이라는 단어를 인정하는 순간 죄책감이 따라왔다. 죄책감은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행동이 없는데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마음이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무 일도 없어. 그 문장을 반복했다.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큰 소리로 반박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생각은 오히려 정리되고 있었다. 정리된 생각이 남긴 것은 불안과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각이었다. 그 감각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강했다. 나는 그 감각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밤이 가장 위험한 밤이라는 것을. 증거가 없어서 부정하기 쉽고 부정하기 쉬워서 더 오래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을.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 말을 끝내면서도 나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밤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많은 것이 지나간 밤이라는 것을. 아무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수 없는 밤이 남긴 감각. 그 감각이 다음 날의 불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연락의 감각이었다. 연락이 끊긴 것은 아니었다. 다만 도착하는 시간과 빈도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이전에는 하루 안에 한 번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신호가 있었다. 질문도 약속도 아닌 인식의 표시 같은 신호였다. 그 신호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늦어진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과 다르다. 사라지면 포기하면 되지만 늦어지면 기다리게 된다. 기다림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그날부터 자꾸 시간을 확인했다.
확인하는 내 모습이 들킬까봐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뒤집어 놓아도 마음은 계속 그쪽을 향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도 감각은 더 또렷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바쁜 날이겠지. 사람마다 그럴 때가 있지. 그 말은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합리적인 설명은 의심을 눌러준다. 눌러진 의심은 안쪽에서 더 크게 자란다. 그날 저녁 남편의 태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다르지 않음을 더 예민하게 느꼈다. 말의 끝이 조금 짧았는지, 시선이 잠깐 더 머물렀는지, 질문이 하나 늘었는지, 그런 사소한 변화들이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의미를 찾는 순간 사람은 이미 불안해진 상태다. 나는 그 불안을 숨기려고 더 조심했다. 말을 아꼈고 표정을 관리했고 움직임을 느리게 했다. 관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연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연기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마음은 더 날카로워진다. 날카로워진 마음은 작은 소리에도 반응한다.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심장이 먼저 뛰었다. 그 진동이 내가 기다리던 신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숨이 잠시 멎었다. 확인하고 나서도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가 아니어도 마음은 이미 흔들려 있었다. 연락의 불규칙함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규칙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규칙이 깨지면 기준을 잃는다. 나는 기준을 잃은 채로 그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만약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흔들릴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지 나는 이유를 찾으려 했다. 이유를 찾는 순간 나는 이미 그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의미를 부여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합리화를 꺼내 들었다. 요즘 내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다고. 그 설명들은 모두 그럴듯했다. 그럴듯해서 더 오래 나를 속였다. 속이는 동안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경고가 울렸다. 이건 위험해. 이건 예전과 달라. 나는 그 경고를 무시하려 했다. 무시하는데 집중할수록 다른 쪽 감각은 더 커졌다.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 말이 끝난 뒤에 침묵.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는 순간. 이전에는 배경이던 것들이 전부 전면으로 튀어나왔다. 나는 그것들이 실제 변화인지 아니면 내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아무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아무도 다투지 않았다. 그런데도 긴장은 분명히 존재했다. 긴장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진다. 특히 죄책감이 있을 때는 더 그렇다. 죄책감은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나는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숨을 크게 쉬면 들킬 것 같았고 숨을 얕게 쉬면 더 불안해졌다. 그 사이에서 애매한 호흡을 유지했다. 애매함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지치면 실수가 나온다. 나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 조심했다. 조심할수록 자연스러움은 사라졌다.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면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낀다. 그 악순환이 나를 점점 벽으로 몰았다. 그와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린다는 건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연결이 불안정해졌다는 뜻이다. 연결이 불안정하면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잡히기를 반복한다. 그 반복은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에는 이유를 상상하고 연락이 오는 순간에는 안도하면서도 또 다른 질문을 만든다. 왜 지금인지, 왜 이 말인지, 왜 이 톤인지. 그 질문들은 끝이 없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서 중심을 잃고 있었다. 집에서는 들킬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고 그쪽에서는 흔들리는 신호에 매달렸다.
어느 쪽에서도 안정감을 얻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포는 더 또렷해졌다. 어둠은 생각을 키운다. 생각은 증거를 만들지 못하니 상상을 만든다. 상상은 늘 최악으로 흐른다. 나는 들키는 장면을 떠올렸다. 질문을 받는 장면을 떠올렸다. 설명해야 하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 설명 뒤에 찾아올 침묵을 떠올렸다.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상상했다. 그 상상은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숨이 막히면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진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그 규칙성이 더 이상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혼자라는 감각은 공포를 키운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도 계속 주변을 살폈다. 소리 하나에도 반응했고 움직임 하나에도 놀랐다. 이 상태로 오래 버티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불안은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붕괴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아직 아무것도 터지지 않았다. 하지만 터지기 직전에 고요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고요 속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변화가 어떤 방향일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결말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균열이 불안으로 번지고 공포가 현실을 잠식하기 시작한 순간, 이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조용히 흘러가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이상할 만큼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불안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음이 지쳐 더 이상 흔들릴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그 상태가 차분함이라고 착각했다. 차분함은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래서 그날의 나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향했고 같은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였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익숙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기대는 의식하지 않을수록 더 깊은 곳에서 자란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를 먼저 본 것은 나였다. 시선이 먼저 반응했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이전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의 옆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위치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가까웠고 너무 편안했다. 그 거리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 사람이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부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조심도 없었고 확인도 없었다. 이미 관계가 정리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고개를 돌려 그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은 내가 알고 있던 표정이었다. 절제되고 부드럽고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 표정. 그 표정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믿었던 내가 갑자기 우스워졌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그는 여전히 선을 넘지 않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한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늦게 깨달았다. 그 선이 나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고 그의 기본값이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 사실이 들어온 뒤에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할 수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투명하게 만들었다. 투명해진다는 건 보호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그 웃음에 반응했다.
그 반응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꼈다. 내가 특별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나만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만 완성된 서사였다는 것을. 충격은 소리 없이 왔다. 사람들이 많았고 소음도 있었지만 내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고요해진다는 건 모든 감정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다. 설렘은 사라졌고 불안은 의미를 잃었고 죄책감은 방향을 바꾸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을까?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해 왔는데 이제는 그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배신은 행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서적 배신은 마음이 먼저 믿어버렸을 때 이미 끝난다. 나는 그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배신당했다. 특별하다고 믿고 싶었던 내가 나를 속였고 그 착각 위에 의미를 쌓아 올린 내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건 한 문장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선택된 적이 없었다. 그 문장은 나를 여러 번 때렸다. 아픔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부끄러움이었다. 내가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 내가 얼마나 단순한 기대에 매달렸는지. 그 부끄러움이 지나가자 허무가 밀려왔다. 허무는 감정을 비운다. 비워진 자리에는 차가운 인식만 남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있었다. 그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그 평소라는 단어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인사를 했고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안도했다. 이 모든 붕괴가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한 것이다. 그 안도감이 나를 더 깊은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나와 세상을 분리하는 경계처럼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얼굴은 내가 너무 잘 아는 얼굴이었다. 기대하고 상상하고 믿어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 떨림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나는 그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그 사람에게서 여자로 불리는 나를 원했던 것이다. 그 장면에 반응했을 뿐이다. 이 깨달음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잔인했다. 왜냐하면 내가 갈망한 것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생각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정리된 생각이 남긴 것은 차가운 공허였다. 설렘도 불안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의 인식만 남았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인식. 그리고 그 착각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왔는지에 대한 자각. 이것이 7번째 파트의 끝이다. 청취자가 한 대 맞는 지점. 특별하다고 믿었던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남은 것은 해명이 아니라 감당이다. 그리고 그 감당이 나를 마지막으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 그 다음 날은 너무도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알람은 늘 같은 시간에 울렸고 나는 늘 같은 동작으로 눈을 떴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집 안의 공기도 익숙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잠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순간 분명히 알았다.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것을. 오늘의 나는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 차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컵을 꺼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손과 마음이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내 안에 관찰자가 생긴 느낌이었다. 그 관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정확했다.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무엇을 외면하려 하는지 조용히 보고 있었다. 남편은 같은 시간에 일어났고 같은 말투로 인사를 했다. 나는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일상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안심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가 겪은 모든 것이 얼마나 내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었는지를 다시 확인시켰기 때문이다. 아침을 먹고 남편이 집을 나선 뒤 나는 잠시 혼자 서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을 멈췄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그 고요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불안도 설렘도 죄책감도 모두 지나간 뒤에 남은 고요였다. 이 고요는 이전의 공허와 달랐다. 이전의 공허는 비어있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고요는 가라앉아 있다는 느낌이었다. 가라앉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무겁다. 나는 그 무게를 안고 하루를 시작했다. 집 안을 정리하고 빨래를 돌리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불지만 그날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차가움은 정신을 맑게 만든다. 나는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쉬었다. 숨은 이제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숨은 그저 숨이었다. 나는 어제의 장면들을 떠올리지 않았다.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왜 흔들렸는지, 왜 설렜는지, 왜 그렇게 믿어버렸는지 그런 질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남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였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 호칭들은 어제와 같았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 말들이 나를 지웠다면 이제는 나를 정의하지 못했다. 호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안다. 안다는 것은 강력하다. 한번 알게 되면 다시 모를 수 없다. 나는 그 힘을 조용히 느끼며 걸었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상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다. 한 발짝 떨어진 채로 일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거리감은 나를 보호했다. 동시에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보호와 외로움은 늘 함께 온다. 나는 그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비어 있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공허와 다르다. 비어 있음은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다. 나는 그 공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기로 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상태를 견디는 것도 성숙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이해한다.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나는 그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오래 본다는 것은 질문을 던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그였다. 변하지 않았다. 그 변하지 않음이 나를 슬프게도 안심하게도 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삶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제 안다. 이 삶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고 이 삶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접어두고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을 뿐이다. 밤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 조용함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달랐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올렸을 때 나는 내 몸의 무게를 느꼈다. 몸이 여기 있다는 감각. 마음이 여기 있다는 감각. 그 두 가지가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어제의 나는 떠올리지 않았다.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 역할을 끝냈다. 그 생각이 나를 조금 편안하게 했다. 불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행동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나는 이제 분명히 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음이 한번 다른 방향을 향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달라진다. 나는 이미 변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 자유롭게 만들었다. 자유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인식의 결과라는 것을 나는 이제 이해한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조용해진다. 이 조용함은 해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한다. 나는 그 상태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아주 느리게 눈을 감았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여전히 아줌마로 불릴 것이다. 일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지도 교훈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그저 알고 있을 뿐이다.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진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큰 결론도 극적인 마무리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이 자신 안에서 무엇이 변했는지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만 남는다. 이 순간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잔혹하고 가장 솔직하다. 나는 그 순간을 견디기로 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